자, 살아있는 독립투사 한 분을 모시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전국민 교육방송 민족문제연구소 24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 앞에는 지금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학진입니다. 네, 볼수록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새 옷 좀 입고 나왔는데 지난주 드라이하고 막 매주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네. 뭔가 기운이 막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네. 뭔가 삶을 영위하니까 막 젊어지는 느낌이 막 들어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지만 오늘 제가 비누로 세수해서 그래요. 평상시 때 어떻게 하는데요? 세수 물로만 하고 비누 잘 안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분들 계시는구나. 않아? 네. 자, 여러분 민문연 후원 좀 해주십시오. 한 시대 다른 삶이라는 책도 줍니다. 뭐 저번에 그 전화번호 하나 있었죠? 네. 02969-0226. 02969-0226. 네. 예. 지금 후원 숫자가 13,048명. 일단은 새날 방송할 때마다 회원이 계속 시간 늘고 있습니다. 늘고 네. 있는데 오늘은 특별한 분 모셨으니까 네. 아마 이분을 존경한다고 하시면 정말 그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을 가입을 네.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민족문제연구소 후원 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의 게스트 뭐 말씀만 들어도 성함만 들어도 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분이세요. 백범 김구 선생 암살범을 안두희를 응징했던 바로 박기서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부천에서 개인 택시를 하고 있는 박기서라고 합니다. 선생님 앞으로 조금만. 선생님 마이크를 조금 예. 의자를 좀 앞으로 해주시고요. 네. 예. 선생님 오늘 예.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방송해서 지난번에 예. 목요일날 시간 어떠시냐 여쭤봤는데 예. 목요일날 운전해야 돼서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예. 그럼 언제 쉬시냐 했더니 예. 매주 일요일하고 수요일만 쉬신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수요일날 보셨죠 저희가. 그럼 현직이신 거예요 아직도? 지금 운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부천에서요? 부천에서. 아, 네. 그러시구나. 오늘만 쉬신 날이세요? 아니 일요일날 수요일날 쉬는데 오늘 이제 쉬는 날이죠. 아, 일주일에 2번 쉬시는. 저는 평생 직업이 네. 운전을 하고 이렇게 지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에 이제 버스를 하고 뭐 다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개인 택시를 네. 하고 그 개인 택시를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걸 이제 3년 다시 버스를 해가지고 경력을 채워가지고 택시를 살 수 있는 네. 자격을 얻어가지고 그때 택시를 산 지가 2002년이니까 벌써 19년, 20년이 다 되어가네요. 아, 얼마 전에 예. 그 끝난 그 SBS 드라마 중에요. 예. 모범택시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예. 처음 들어보셨죠? 예. 모범택시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건 봤는데 보셨죠? 예, 예. 조금 봤습니다. 보기는. 속 시원하시죠? 예, 그게 나쁜 놈도 응징하는 거거든요. 모범택시가. 예. 그때 안두희 응징할 때도 버스 운전하셨죠? 그때 버스 운전하셨죠. 운전하셨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보통 우리하고 똑같이 사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럼요. 부천에서 예. 이제 혹시 예. 이제 부천에 택시 타시다가 이 어르신 보시면 인사 좀 하십시오. 예. 근데 얼마 전에 SBS 꼬리를 무는 이야기라고 꼬꼬무라고 네, 거기서 그 이 사건을 한번 다룬 적 있죠. 네. 제가 자문했죠. 거기서도 등장 사실상 하신 네, 거잖아요. 예, 예. 방학दिन 제가 자문해가지고 자문했어요? 네. 그 시간 막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제 이름이 잘 안 보여. 이사솜이라고 예. 그 작가가 연락이 와가지고 예, 이다솜인가 이슬기인가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고 네. 예. 맞습니다. 예. 잘 그게 보도가 돼서 예. 많은 국민들이 또 많이 더 관심 갖게 됐습니다. 예. 그래요? 잘 만들었어요. 예. 못 보셨죠, 저?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이따가 그런 이야기 비슷하게 나오겠습니다만 뻔한 거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체가 누가 김구 선생을 죽였는지는 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마치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전두환이 발포 명령했을 게 뻔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뭐 명확한 그걸 안 넣어. 스모킹 건을 찾아야 된다고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 어쨌건 아직도 현역으로 이제 운전하시고 계시는데 네. 저는 이렇게 건강하게 뵈니까요. 네. 뭔가 굉장히 영광스러워요. 별 말씀. 우리도 이렇게 자라오면서 커오면서 예. 한 번쯤은 역사 속에 정말 그런 시원한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답답하다고 느끼는 게 그 네. 친일파놈들 예. 또는 뭐 군사 독재자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응징받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거의 역사 속에 거의 그런 상황으로는 유일한 어떤 사건 아니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정도로? 학교 다닐 때 항상 옛날 장화 홍련전이라든지 네. 홍부전도 마찬가지인데 네. 다 결국은 권선징악이거든요. 권선징악. 착한 것은 우리가 권장하고 악은 좀 징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책에서만 배웠지 현실에서는 권선징악이 안 됐잖아요. 안 됐죠. 그 우리 옛날 보면은 어른들이 야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너 밤에 두 발 뻗고 자는 게 어디 그러잖아요. 네, 그죠. 두 발 뻗고 잠을 자잖아요. 네. 근데 박혜 선생님의 응징하신 이야기를 들으면 야 진짜 박혜 선생님 이름만 들으면 두 발 뻗고 못 자겠다 나쁜 놈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런 분들이 좀 많아져야 되겠죠. 좀 더. 예. 자, 그러면 지금 그 꼬꼬무에서도 보셨겠지만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예. 김구 선생을 이렇게 소위 암살하고 그 이후에 뭐 떵떵거리면서 살기도 했고 그러면서 저 무슨 뭐 어마어마한 공장 사장이기도 했고 막 이렇게 네. 어떤 비호해주는 네. 세력이 있었던 네. 그 백범 김구 선생님 암살범 여기에 대해서 그 진상규명 노력이 박희서 선생 이전에도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준비해온 사진을 보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이제 경교장 사진인데 현재 경교장의 모습입니다. 그 현재 경교장을 저는 보는 순간 바로 백범의 정신과 그다음에 백범 안살의 진상 규명이 저렇게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 뒤에 삼성이 보여서 예. 삼성이기도 하고 그 삼성병원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폐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이 경교장이 오랫동안 이 병원의 본관 또는 의사 휴게실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의사들이 앉아가지고 담배 피고 막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 건물에서. 근데 그나마 이제 몇 년 전에 박원순 시장 들어서서 복원 노력이 돼서 그나마 이 공간만큼은 이 안에만큼은 백범 선생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전시 공간이 돼서 대단히 다행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저희가 답장할 때마다 병원 오가는 사람들 환자들 틈 속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대단히 좀 안타깝고 정말 나중이 되면 이 병원 좀 딴 데 옮겨져서 경교장만 온전히 좀 교육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최고의 독립지사셨던 김구 선생이 사셨던 곳이죠, 여기가. 그러죠. 사셨고 환거하셔가지고. 사셨고 그다음 사진 보시면요. 예. 해방 이후에 사시기도 했지만 저렇게 난간에서 연설도 하시고요. 대중 연설도 하시고 실제 우리가 임시정부 청사가 중국 상해와 중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해방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 경교장에서 국무회의도 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시정부를 얘기하면은 상해 중경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종로에 있는 중구에 있는 이 경교장도 임시정부 답사 코스에 넣어야 되는데 그 역사의 현장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예. 권 선생님이 연설도 하시고 그런 것인데 이 당시 모습이죠. 뒤에 아무 건물도 없이 아주 좋은 그러네. 모습으로 있는데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요. 네. 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아까는 첫 번째 사진은 두 번째 사진은 보니까 사람들이 막 만세 부르고 뭐 피켓 플래카드 들고 있고 하는 모습이라면 이 사진은 되게 앉아서 되게 침울하에 있고 그 난간에 아무도 없고 왼쪽 보시면 2층에 누군가 사람들이 좀 우왕좌왕 서 있는 모습인데 이게 바로 백범 선생님 서거하신 당일이에요. 아, 왼쪽 2층 왼쪽 서거하신 날. 예. 그래서 예. 앉아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소식을 듣고 왔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밖에서 예. 망연자실 앉아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요. 예. 바로 그 2층에서 안두이가 4발을 발사했는데 그 관통도 하기도 하고 그 쏜 총 중에 하나는 또 이렇게 뚫고 나가서 그 창문으로 깨진 유리창이고 그 깨진 유리창 사이로 또 앉아 계신 시민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바로 이렇게 망연자실 앉아 있는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그 국민들 사이에는 김구 선생님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았다면서요, 그 당시에. 뭐 여론조사가 있지는 않았겠지만. 여론조사 했죠. 여론조사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해방 전국에서 그 지도자 여론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매번 1위이고. 예. 사실상 그러니까 이승만이 아니었다면 사실상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될 분이셨잖아요. 사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당연하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 예, 뭐 이론의 여지가 없었죠. 예.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요. 우리 경교장 가시면 네. 1층, 2층, 지하까지 보실 수 있거든요. 이게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입니다. 경교장이. 지하에 가시면 이제 전시장이 이렇게 좀 돼 있는데 바로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입으셨던 저 하얀색 옷을 입고 돌아가셨는데 그 총을 맞으셔가지고 피가 흘러서 혈의 아이고. 혈의가 된 것이고. 저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예, 그 저걸 봐야 됩니다, 국민들이. 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천안 독립기념관은 멀다고 치더라도 서울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이 경교장은. 이거 꼭 봐야 되는데 게다가 서울시 교육청 바로 앞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의무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아무리 자율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는 서울 시내에 있는 초등고 학생만이라도 학교 졸업하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이것이 올 수 있는 의무교육 코스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싶고요. 우리가 이 방송을 만든 목적도 그런 건데, 소위 말하면 수구 기득권 세력, 그건 지금 영원히 흘러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세력에 의해서 일종의 되치기 당한 거잖아요. 이 사건 자체는. 되치기.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어떤 그 영혼의 어떤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을 그들이 살해해버린 사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해했는데 여전히 그 살해했다고 하는 것, 누가 죽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도 못하고 또 진상규명도 없는 상태가 예. 되겠고요. 예. 그 사진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아까 혈의 네.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혈의도 있지만 그 왼쪽 하단에 보시면 데드 마스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드 마스크. 네드마크. 데드 마스크인데요. 데드 그 마스크. 돌아가신 백범 선생님의 얼굴 얼굴. 모습에다가 이렇게 석고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뜬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 저기 서양에서 많이 하는 방식인데요. 데드 마스크라고 저런 모습으로 이제 실질적인 얼굴이잖아요. 네, 그죠? 진짜 얼굴이죠. 예. 네, 우리가 돌아가신 분 얼굴 못 보니까 특히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저렇게 데드 마스크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났을 때.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해서 데드 마스크와 혈의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경교장 가시는 보람 있겠다. 예. 라는 말씀 드리는데 어쨌거나 진상규명 노력이 많이 꽤 됐다가 언제 그래도 정치권에서 공적으로 됐냐면은 그래도 90년대 초가 들어서서예요. 90년 초에 들어서서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이 진상규명에 앞장선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왜냐하면 평소 김대중 대통령이 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김구를 꼽았고 또 김구의 삶과 김대중 대통령의 삶이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고난받는 정치인, 그 다음에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주장했지만 결국 뭐로 몰립니까? 용공주의자로 몰리거든요. 그렇게 그래도 그런 삶의 궤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90년대 초에 그 진상규명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국회에서 백범 김구 선생 암살 진상규명 소위원회가 열렸고 그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강신옥 변호사, 우리 김재규 그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암살한 다음에 김재규를 직접 변호한 분이거든요. 강신옥 변호사가. 네. 그분이 국회의원 되셔가지고 진상규명위원회 소위원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나름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는데 그 요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백범 암살 사건은 안두희에 의한 우발적 단독 범행이 아니라 면밀하게 준비 모의되고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된 정권적 차원의 범죄였고 안두희는 그 거대한 조직과 역할에서 암살자에 지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범죄자들은 모두 정권적 차원의 비호를 받았으며 이승만 대통령의 정권적 범죄라는 차원에서 우선 도덕적 책임이 있고 또한 사건 뒤처리에서 개입한 적이 확인된다. 이로써 백범 암살 사건의 전반적 윤곽은 잡혔다라고 이렇게 실제 이제 공식 문서로 남겼는데 남은 문제는 뭐냐면은 그 배후의 문제 중에 미국의 역할이라든지 미국이 여기 얼마나 개입했나든지 네. 5.18하고 똑같죠. 맞아요. 네, 그 역할은 이제 아직 우리가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박희서 선생님을 사면해 준 분도 김대중 대통령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 지금 이 백범 암살범을 이제 찾아내서 네. 끊임없이 추적을 하잖아요. 그 네, 추적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다면서요. 네, 제가 이제 그 꼬꼬마에도 나오긴 하지만 꼬꼬마에는 안 나왔는데 이분들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계보라고 생각합니다. 백범의 암살범 안두희를 찾아서 응징한 계보기도 하거니와 백범이 계속 우리나라의 국부이긴 하지만 여전히 진상규명이 안 됐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계보가 저는 크게 세 분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 김영희 선생님도 계시긴 하지만 김영희 선생님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언급드릴 분이 바로 곽태영 선생님이신 분인데요. 어제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습니다. 예. 곽태영 선생님 사진 보시면요, 이 사진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오른쪽에 앉아 계신 문익환 목사님. 그다음에 또 왼쪽에 앉아 계신 백규환 선생님. 네, 그리고 이제 저쪽 맨 그 왼쪽에서 두 번째 계신 분은 임채정 전 국회의장. 진짜. 네, 임채정 국회의장님이고 그 임채정 국회의장님 오른쪽 하얀색 티셔츠 입으신 바로 곽태영 선생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50 때 전두환 때 86년 이후에 그 최대의 재야 운동 단체가 만들어지거든요. 바로 민통련이죠. 예. 예, 민통련의 의장, 부의장 하신 분들인데 바로 이때 곽태영 선생님이 민통련의 인권위원장입니다. 인권위원장을 하셨고 그리고 최고 지도자는 역시 문익환 목사님이셨죠. 그래서 이 사진은 뭐냐면 평소에 문익환 목사님이 자기가 가장 가장 좋아하는 사진이라고 평소에 말씀하신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그래서 민통년 여름 수련회입니다. 예. 여름 수련회와 이제 전략 회의겠죠. 우리가 전두환 어떻게 뭐라고 여름 될지. 풍이 그 상해 임시정부 비슷한 풍들도 있잖아요. 그럼요. 여름 풍들이. 앉아가지고 예. 정말 망중한을 즐기시는 거죠. 이런 바로 그 곽대현 선생님의 역할을 바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민통년 인권위원장을 하신 모습이고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우리가 1988년에 분단 올림픽 반대한다. 서울 올림픽이 남북한 공동으로 개최돼야 되고 분단 올림픽 반대한다 하면서 이 88년 올림픽을 하는 것은 5공의 연장인 노태우의 어떤 학살, 암살, 이 악행을 은폐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조성만 열사가 명동성당 옥상에서 할복투신 자살하신 사건이 있거든요. 예. 그 조성만 열사 연결식장에서의 그 곽대현 선생님이고 그 오른쪽의 여사님이 바로 이소선 여사님. 그러네. 네네네. 그리고 그 곽대현 선생님 뒤쪽에 있는 분이 YS. 예, 김영삼. 김영삼. 또 그 뒤쪽에 김동영. 네. YS의 오른팔인가 왼팔인가 하죠. 네. 김동영, 최용호 이렇게 해가지고 김동영이 있는데 네. 88년도에 민통령과 재야 운동권의 그 위상을 바로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아, 그러니까 곽태영 선생 자체가 곽대현 그 위치에 선생님도 있었다.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재야 운동권의 위치가 바로 YS보다 먼저 앞줄에서 조화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서열 수준이 되는 거죠. 예. 그 당시 국민적 지지도 마찬가지고요. 예. 88년이라고 하는 것에 거기에 중심에 역시 곽대현 선생님이 있었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요. 네, 이거 이제 저 현장에 저도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기획한 저거잖아요. 저거 2000년도 10월 달에 네. 그 물레동에 있는 박정희 흉상 철거할 때 예, 물레동에 있는 거 글쎄, 예. 2000년도 10월에 예, 제가 다 준비해서 근데 성명서를 제가 읽으면 잡아가니까 성명서 읽으라고 누군가 병풍 저를 도와줄 분이 필요해서 예. 곽 선생님한테 선생님 성명 읽으셔야지 했더니 그럼 안 나가면 서운하지 해가지고 저 성명서 읽으시고 저랑 같이 한 저기 영등포 경찰서에 같이 조사도 받으셨는데 예. 기억이 생각나는데 이게 여담인데 선생님이 참 재밌으세요. 이 선생님이 만담도 잘하시고 예. 저기 36년생이신데 전북 김제분이신데 말씀 재밌게 하세요. 예. 저랑 이제 조사받고 이제 있는데 짜장면 주더라고요 경찰들이. 짜장면이 농담이 아니라 짜장면 준 것도 고맙지 경찰이. 보통 이제 짜장면 안 주고 다른 거 주는데 예. 맛있는 짜장면 주더라고요. 의경 부르더니 이봐 나는 단무지 없으면 못 먹어. 단무지랑 양파 좀 더 주면 해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긴장해 있는데 예. 하도 감옥을 많이 다녀셔가지고 경찰서 정도는 그냥 재밌는 거야.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이런 분인데 이 곽태영 선생님은 1936년생이시란 말이죠. 예. 36년생인데 김제 출신이시고 근데 이분이 그 자기 집안 어른 중에 독립운동가가 있었어요. 예. 직계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평소에 독립운동에 대한 뜻이 있었고 19살 때 김구 선생님 묘소에 참배합니다. 도둑 참배 우리가 일명 말하는 대놓고 참배 못하고 눈치가 있으니까 도둑 참배하면서 반드시 내가 응징하겠다라고 결의하신 분이고요. 대학 시절에는 4.19를 맞으셨는데 지금 이제 우석대가 없어졌지만 저기 전라도에 있는 우석대 아니고요. 서울에 우석대가 있었습니다. 그 국민대학교 옆에 우석대가 나중에 합병돼가지고 고대랑 합병된 거거든요. 우석대 다닐 때 그 민주통일 학생연맹의 의장이에요. 그 민주통일 학생연맹이 만든 그 당시 4.19 때 가장 그 유명한 구호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네. 4.19가 단순히 민주주의 혁명만이 아니라 조국 통일까지 나아가야 되느라고 학생들이 주장했을 때 우석대학교의 대표죠. 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독립운동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와서는 이제 백범 선생에 대한 응징, 그 다음에 학창 시절에는 민주주의 앞장서신 분이 바로 곽태현 선생님이시고요. 이분이 이제 65년도에 양구에서 그때 군납공장을 하고 있던 안두희, 물론 신분을 숨기고 있었죠. 네. 그 당시에 양구에서 납세 2위입니다. 납세 2위. 그 강원도라고 하는 것이 양구가 아니라 강원도에서 납세 2위, 양구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돈 엄청 많이 번 거죠. 그 당시에는 군납공장 하면 돈 버는 거예요. 군납 두부공장. 그 사장하는 안두희를 이제 찾아서 신분을 숨긴 채 찾아서 격투를 하셨거든요. 현장에서. 격투하셨는데 안두희랑 나이 차이가 한 20살 차이 나거든요. 안두희가 17년생이에요. 박정희랑 동갑입니다. 1917년생이고 그 곽태현 선생님이 이제 36년생이에요. 20살 차이인데 결국 이제 안두희한테 이게 역전당하셔가지고 안두희한테 맞고 직원들한테도 맞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농담삼 선생님 그 안두희 나이도 본인보다 수만 많은데 이렇게 젊으신 분이 안두희한테 이렇게 지셨냐고 했더니 안두희가 특수부대원이잖아. 특수부대원이잖아.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65년도에 응징을 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민주화운동에 투시하신 그런 선생님이시고요.
그 나머지 사진은 빨리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 않는데 상암동 가시면은 박정희 기념관 바로 공사터입니다. 네. 2000년 상암동. 네, 상암동이 네. 2000년 초인데요. 네. 그때 앞에 앞줄에 지금 돌아가신 분들 많이 계신데 앞줄에 보시면 오른쪽에 두 번째가 김승훈 목사님. 그 박종철 열사의 예. 그 진상 그 은폐 조작에 대해서 명령선언에서 발표하신 김승훈 이제 신부님, 그 이삐지 돌아가신 신창균 선생님, 백범 선생님이 비서 역할 하셨고 모자 쓰신 분이 이제 독립운동가 조몽희 선생님, 저희 연구소 이사장도 하셨고 그 앞줄에 그런 뭐 저 끝에 보면 이문옥 전 감사관님 얼굴도 보이고 하여튼 이 당시에 했던 박정희 기념관 반대운동에 제야 많은 어른들이 다 오셨고요. 예, 왼쪽에 구호 외치고 있는 건 접니다. 예. 그래서 사진 넣으셨구나. 아, 방목장이.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자리에서 갑자기 곽태영 선생님이 혈서 쓰시겠다고 박정희는 천황폐하 만세에서 혈서 썼지만은 나는 박정희 기념관 반대하고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혈서 쓰겠다고 즉석에 혈서 쓰신 거예요. 예. 그때 손을 그어가지고. 아니, 그래서 있었거든요. 제가 사회를 봤으니까 알죠. 아이고. 제가 그래서 혈서 쓰시라고 그래서 쓰시라고 했는데 전에 저는 이제 약간만 해가지고 이렇게 액자만 쓸 줄 알았죠. 반대 뭐 할 줄 알았더니 장문에 글을 쓰시는 거예요, 이분이. 혈서를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면도칼, 옛날 면도칼 이렇게 네모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너무 깊이 넣어가지고 아이고. 살이 너덜너덜하게 어제 보는데도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사진 혈서를 쓰셔가지고 대단한 님께 드리는 단원서. 네, 그 다음 사진에 나와 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 저렇게 많이 쓰셨네. 이제 네. 박정희, 그러니까 우리 독립군을 때려잡은 사람인데 네. 이걸 하면은 이완용의 후회가 된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즉각 중단하라. 2002년 4월 19일 곽태영 삼가 올림 이렇게 쓰셨어요. 이게 그냥 저 이거 할 때 이은재 전 국회의원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자 앙하고 물어서 아까진끼리요. 예, 이건 말 아까짓 해가지고 다시 했다는 분인데 그 비교도 안 됐는데 이때 너무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이에요, 정말 이런 분. 한마디로 정의파. 대단해. 우리를 보면 이제 앞뒤 안 가리죠. 박정희는 우리 독립군을 학살범인데 김 대통령께서 기념관을 지어주는 것은 매국노 이완용의 후계자가 됩니다. 박정희 기념관을 즉시 중단해 주십시오. 네. 2002년 4월 19일. 네. 박정희 기념관 반대 국민연대 네. 공동 대표셨거든요. 곽태영 올림 이렇게. 저걸 중단시키고 지금의 그 백범 기념관을 진 거 아니에요? 저거를 이제 중단은 못 시키고요. 그때는 이제 DJP 연합이라서 JP도 사회고 해가지고 중단은 못 시키고 그거 약간 무마 차원에서 이제 백범 기념관을 지어주시긴 했는데 그 액수가 너무 작죠. 안타까웠는데 어쨌든지 우리 역사의 한계입니다. 네, 맞아. 네, 다음 사진 보시면은요. 예, 이게 아주 기억이 납니다. 3.1 현판, 3.1 운동의 중심인 탑골공원에 우동지도 있네요. 예, 3.1문이 써 있고. 있었는데 그게 박정희 썼다 이거죠. 근데 어떻게 박정희 글씨를 우리 3.1 운동의 발상지인 탑골공원에 현판을 쓰느냐. 저를 때려 부셨어요. 근데 저거를 몇 차례 제가 때려 부시려고 시도를 몇 번 해서 경찰에 제지를 받았는데 이날 새벽에 이 기자회견 향림교회에서 명동의 향림교회에서 기자회견 하셨는데 이날 새벽에 기습적으로 하셔가지고 또 오셔가지고 기자에게 공개하는 사진인데 야, 살아있는 독립투사셨네. 아니 그때 저랑 같이 하기로 모의를 했었어요. 모의를 했는데 제가 아직 기억이 나는데 제가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갔다가 시차적이 안 돼가지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아침에 경찰이 전화가 왔어요. 현판 네가 띄었지 이러면서 저한테 저 용의자 아닙니까 항상 박정희 뭐 하면 저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그래서 내가 형사님 제가 지금 엊그저께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갔다가 지금 집에 있다 지금 서운하다 나한테 축의금도 안 보내고 말이지 그랬더니 그랬어? 그거 누가 띄었을까? 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거 전화 끊으니까 곽태님이 전화가 바로 오셨어요. 방송진 나 여기 했는데 알겠어요 제가 저랑 같이 나 촬영하기 먼저 하신 거야 했는데 빨리 향림교회로 와 10시에 기자회견 잡아놨어. 그래서 이제 아침에 수원에 열심히 기자회견 가지고 가서 사회봤죠 제가. 그래서 이 장면이 나온 거구나. 네. 말이 돼요. 그 3.1문을 박정희가 쓰면 돼요 그거를. 그래서 지금은 바꿨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바꿨거든요. 누구체예요 이거? 이거 누구체가 아니고 그 당시에 그 3.1 독립선언서 인쇄체 그 시체예요. 아 거기서 가져왔구나. 하면 집자한 거죠 집자. 그러니까 독립선언서에 있는 집자체 해가지고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 글씨가 없는 거죠 이제는. 아주 즐거운 표정으로
계신 분입니다. 곽태현 선생님이시고요. 곽태현 선생님 대단하신 분이셨구나. 대단한 분이고 대단한.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훌륭한 분이 많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예. 이런 분을 기억하도록 하고 그 다음 사진 아주 재밌는 사진인데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이제 4.19 혁명 때 이제 박근혜가 대통령 한번 돼보려고 뭐 인혁당에 대해서도 뭐 사죄하고 뭐 4.19 묘지에도 조화도 보내고 하는데 박근혜 조화 왔다고 밟아버리는 거예요. 4.19 혁명 때. 아, 그래서 저는 결기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 저분한테 한번 걸리면 그냥 평생 피곤해집니다. 대단한. 네, 그 다음 사진은 이제 2008년에 돌아가셨어요. 2008년에 저기 당뇨로 돌아가셨는데 아주 72세에 돌아가셨으니까 한창 때 돌아가신 거죠. 네. 그래서 마성 모란 묘지에 2009년도 일주기 이야, 네, 좋어요. 추도식을 하는 자리에 있고요. 맨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 박혜선 선생님이네요. 그러네요. 여기 예. 그다음에 비석 옆에 여자분이 따님이시고요. 따님. 그 따님 오른쪽에 제 얼굴이 살짝 또 보입니다. 그러네요. 여기 있네요. 네, 네, 네. 제가 많이 다녔네요. 제 옆에 저 김영삼 이때 이제 선생님. 영전에 제가 뭘 바쳤냐면 다음 사진 보시면 영전에 친일 인명사전을 바쳤어요. 야, 네, 좋어요. 민족문제연구소의 강력한 네. 후원자셨거든요. 야, 생각나요. 예. 왜냐하면 백범 암살 뭐 진상규명 하겠다는 분이 친일 인명사전 지지 안 할 이유가 없고 강력히 후원하셨고 근데 저 발간돼 이제 일주기 때인데 저희가 일주기 되기 한 달 전에 발간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발간을 못 보고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예, 이제 두 번째 인물인데 바로 곽태영 그다음에 권중희 선생님인데요. 이 권중희 선생님은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 앞에 앉아 마이크를 대고 있는 거는 안두이고 그 왼쪽에 아, 왼쪽에 네. 앉아서 계신 분이 바로 권중희 선생님인데 이 권중희 선생님이 참 재밌는 게 이 곽태영 선생님은 36년 2월생 김제, 권중희 선생님도 36년 2월생 안동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같은 달에 태어났어요. 심지어 같은 날? 같은 달. 아, 2월달. 이야. 36년 2월달. 아, 열흘 차이로. 예. 한 분은 2월 10일, 한 분은 2월 20일. 예. 거기 운명을 타고 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한 분은 안동, 한 분은 김제. 김제. 한 분은 경북 안동, 예. 한 분은 전북 김제. 예. 그러니까 이 두 분 볼 때마다 야 정말 이게 운명인가 보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잠깐만요. 네네. 제가 늘 을사오적 권중현 때문에 네. 마음이 아팠는데 그렇죠. 네. 네. 권중희 선생님 때문에 그거를 그나마 마음의 빚이 커버가 되네요. 습니다. 네, 커버가 되네요. 네. 권씨 집안에는 권중이라는 일사오적이 있어요? 권중현, 네. 권중현이 있죠. 아, 네, 같은 학년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안동 권씨니까. 권씨 안동권 씨. 네, 예. 그래서 이제 권중희 선생님은 이제 역시 36년생으로서 13살 때 해방이 됐는데 46년이 해방되고 다음 해에 13세인데 그때 백범일지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 출간돼가 전 국민 필독서인데 그때 어린 나이에 백범일지 읽고 백범을 흠모했죠. 흠모하던 분이 3년 후에 돌아가시니까 아, 이 평생이 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잡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직장을 때려치고 80년대 이후부터 65년도에는 곽태현 선생님이 이제 안두희를 응징했는데 안두희가 또 다시 잠적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안두희가 잊혀져 있다가 80년대 초에 전두환 집권 초기에 안두희가 여권 발급받아가지고 미국에 도피한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직장을 버리고 그때부터 안두희 추적에만 전념합니다. 81년도에. 그래서 여러 차례 이분을 안두희를 잡아가지고 때려도 보기도 하고 밥도 사줘 보기도 하고 당근과 채찍을 해가지고 이렇게 증언대에 결국 세웠어.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요. 국회 저희 예. 안두희를 국회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안두희가 국회 가서 증언할게. 왜냐면은 이분이 권중희 선생님이 안두희에 대해서 녹취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증거 능력이 없는 거야. 그거는 패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거 때려가지고 받은 녹취니까 증거 능력이 없다 해가지고 번번이. 그래서 국회에서 증언하기로 하고 전날까지, 당일까지 잘 해가지고 국회에서 증언할게 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때 또 말을 안 해버리죠. 갑자기 아파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좀 너무 어이없어 하는 저기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강신호 변호사님. 네, 강신호 변호사님이 국회까지 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저기 있으니까. 엄살다는 거죠. 하는 저런 모습이 진상 규명의 어떤 단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현실을 반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보시면은 어쨌거나 우리가 백범 김구 선생님 진상 규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저 이야기죠. 네,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그러니까 저게 93년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것이 뭐냐면 권준희 선생님이 수십 년 동안 40년 넘게
안두희를 찾아다니는 네. 백범 암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개인의 노력에 담긴 책이거든요. 개인 회고록인데 저게 이제 많이 팔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박기서 선생님이 보고 영향 받았다는 바로 그 책이죠. 바로 저 네. 책의 영향을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46년도에 권중이는 백범일제 영향을 받아서 큰 뜻을 품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권중희 선생님은 저 책을 냈고 저 책을 또 박 선생님이 읽으셨고 그러니까 정말 책이라는 게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열이 이어지는 거예요. 네, 열이 이어지는 책이죠. 맞아요. 네. 네네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권중희 선생님 한번 보겠습니다. 세 분이 서 계신데요. 3일 탑골공원인데 가운데 이제 권중희 선생님이시고 네. 왼쪽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셨던 분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그러네요. 그 독립운동가인 석주 이상영 선생님의 증손자이신 안동. 이항증 선생님. 이항정 네, 선생님. 이항증 네, 선생님이시고 네. 오른쪽은 이제 경북 구미가 고향이시고 그 김홍걸 의원님의 학교 은사세요. 예, 박도 선생님이라고요. 박도 선생님. 네. 예, 그 저 고등학교 생각이- 국어 선생님이시면서 역사 네. 소설 많이 쓰시는 생각이 납니다. 세 분이 무슨 사진이냐면 이제 진상규명이 안 되니까 2004년도에 오마니스 통해서 네티즌 모금을 했거든요. 그 모금한 돈 수천만 원 가지고 직접 미국 국립 기록 보존소에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가기 시기 전에 탑골공원에서 이제 나름 이제 신념 결의를 다지는 거죠. 우리가 미국 가서 문서를 찾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기념 촬영하시는 모습, 2004년도 모습입니다. 네. 그다음 사진 보시면 결국 이제 개인이 가서 찾을 수 있는 건 한계이기 때문에 큰 성과는 이루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 개인이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 사진은 이제 맨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 이제 권준희 선생님이신데 그 오른쪽에 이제 강인한 목사님, 우리 범민영 의장도 하시고 제 큰어르신 강인한 목사님이신데 이게 뭐냐면 메가도 동상 철거 운동 하시는 거예요. 인천에 인천에, 그 중구 네. 월미동 월미도 그쪽에 메가도 동상 있지 않습니까? 중앙공원에 자유공원에 거기 앞에서 며칠 동안 이렇게 어르신들이 메가도 동상 하는데 각자 이유는 다르지만 권윤 쌤 이거죠. 결국 미국이 은폐한 거 아니냐. 백범의 암살에 대해서 미국 책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미국에 이제 책을 묻는 차원에서 오랫동안 저렇게 동상 철거 운동을 하시고 그러니까 맥이 좀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쭉 하나를 알게 되면은 그 다음 과제가 계속 자신의 과제로 받아 안게 되는 거죠. 네. 네, 다음 사진 보시면은 네, 하여튼 2007년 11월에 돌아가셨는데 실제 이분이 갖고 있는 무게보다 그 당시 언론에 많이 조명이 안 됐던 것이 뭐냐면 그 다음 달에 바로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한 대통령 선거 있기 한 보름 전, 20일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2007년도 11월 그 많이 잊혀졌어요. 이제 보니 이명박이 뽑히던 선거. 이명박 압도적으로 되고 정동영 압도적으로 안 된 때.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 쉽게 말하면 민주 진보 진영이 조금 힘이 빠졌을 때. 맞아요. 이명박 되는구나 해가지고 예.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손 놓고 있을 때, 뭐 하는 재미가 없을 때야. 네. 그럴 때 돌아가셔가지고 되게 쓸쓸하게 이렇게 장례가 치러졌던 기억이 납니다. 네, 권준희 선생님.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두 분 예. 계보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따 여기까지 한번 끊고 갈게요. 네.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성공하시는 분이 사실 나온 거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민족적 어떤 그 울분이랄까 이런 게 국민들한테 계속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던 거고. 그렇죠. 네. 근데 때는 바야흐로 1996년입니다. 네. 그냥 고통 주위에 있는 평범하신 버스 기사님이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가 안두희를 응징해야 되겠다. 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때 48이셨어요, 나이가. 네, 48인데요. 그때 제 나이가, 본 나이가 48년생이에요. 그러니까, 곽태영, 권정희 선생님하고는 띠동갑이에요. 12살 차이가 납니다. 무슨 근데 띠세요? 쥐띠. 쥐띠. 권정희 선생님, 쥐띠인데. 곽 선생님, 네. 다 쥐띠예요. 쥐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곽 선생님한테는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곽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선생님 뭐야 형님이라고 그래. 그냥 우리 형님하고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편하게 불러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20년심으로 아주 곽태영 선생님은 사람을 끄는 아주 그런 아주 뭐 시원시원하죠 말씀이. 근데 평소에도 이제 그런 권준희 선생님이 안두희를 응징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일반 생활을 하면서
느낌에 이제 아이고 저걸 갖다가 그 목숨줄을 끊어버려야지 그렇게 응징만 하는 건 그건 어떻게 보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인기영합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그 진정으로 응징을 하려면 처단돼야 된다 마땅하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이제 권중희 선생님한테 찾아가 가지고 아까 그 책에 나온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 같다 이런 걸 받고 얘기를 해보고 그래서 내가 이걸 실행을 한번 해야겠다 해가지고 날짜를 그때 96년 10월 23일, 26일. 26일. 네. 아니, 12일이 아니라 23일이네요. 네. 23일. 네. 근데 26일로 했어야 되는데, 12일 맞춰가지고. 네, 맞춰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조건이, 그때, 그게 마치기가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23일로 땡겨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권중희 선생님 책 제목처럼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이 말은 네. 사실은 이게 뭐 그 나치도 마찬가지지만 수십 년 지나도 찾아내서 결국은 단죄를 하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의 공소시효라는 게 최근 이제 뭐 살인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법으로 처단할 수가 없는 거라 네. 어떤 그 국민적 감정으로 처단할 수밖에 없는 결국 그래서 범법자가 돼버리는 네. 구조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목 하나가 거의 이 박희서 선생님 인생을 바꿔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국가가 저지른 범죄, 대량 학살, 네. 5.18을 포함해서 이런 네. 것을 시효가 없이 네.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준비 중이거든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계속 이렇게 개인의 피해자가 나오는 겁니다. 예. 국가는 정의라고 하는 지향을 얘기는 하지만 실제 법 생활에 들어가면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범법자를 만드는 걸 양산하는 거니까 하루빨리 시효를 없애는 그런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죠. 아, 근데 궁금증이요. 근데 안도일을 이제 추적을 하다가 네. 결정적으로 어디가 있다는 걸 찾아낸 것은 어떤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저 권중희 선생님 그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책에 그 사람 주소까지 다 나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것을 그 응징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하게 되면 하루 하고 하루 쉬어요. 시간이 그래서 직업도 버스를 하게 됐어요. 딴 걸 하다가 쉬는 날 찾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어. 그래서 쉬는 날에는 거기에 완전히 몰입했었죠. 그 정도로 집념을 가지고 정말 추진했어요. 그건. 그 장소가 이제 인천 중구 신흥동이라고요. 아, 신흥동. 그게 항구 근처에 항구랑 가깝지 않습니까? 아, 한국 가까워요. 항구랑 가깝죠. 예. 근데 유명한 게 정의봉이잖아요. 네. 정의봉은 누가 줬다는 얘기인데 아, 정말 본인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요. 직접 깎아서? 네. 그건 원래는 권중희 선생님이 그 박달나무로 만들어서 이걸로 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시원찮아요. 근데 그 의도대로 권중희 선생님이 어떤 나를 갖다가 본인이 하진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고 그랬는가는 모르는데 나는 그분 선생님하고 좀 생각이 달랐어요. 나는 끝장을 내는 걸로 생각을 했고 그 양반은 이제 응징을 이제 하는 걸로 그래서 혼내주는 걸로 생각하셨고. 혼내주는 걸로. 그래서 그 양반 말씀대로는 이제 내가 수긍하는 척 했지만 나는 이제 따로 보관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사건인데 네. 보통 친일청산이 안 되고 네. 뭐 모든 그 친일청산의 노력들이 다 물거품돼서 그냥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최초이자 마지막 응징 사건 아니에요? 응징 당한 사람. 친일파로서. 그렇죠. 근데 저를 갖다가 이제 뜻밖의 사람이 안도희를 응징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삶이요. 삶이 48년생이면 우리나라가 건국하던 해입니다.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어렸을 때 배우지 못하고 6.25 바로 뒤니까 학교도 못 다니고 경제적으로도 참 가난했고 그래서 이 분단이라는 걸 참 아프게 느끼고 살았어요. 그 한이 마음속에 그 한이 저걸 두려움없이 하게 된 동기가 돼요. 제가 그 6.25 때는 우리 집안에 좌익으로 몰려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많습니다만은 그 마음속에 그 한이 있어요. 저한테는 배우지 못한 거, 가난한 거, 이 분단된 그 아픔, 전라도 사람이라는 거, 그 여러 가지입니다. 그게 복합된 게 바로 그 안도희 응징으로 내가 표출한 겁니다. 진짜. 그게 내가 이게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고 정의봉을 쓸 때는 정말 그 백범일지도 읽어봤지만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 위대하신 분을 그 시하고도 천수를 누리고 산다는 게 지금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내 개인적으로는 어머님이 그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돌아가시도 했습니다만은 정말 내가 감히 저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직장이고 어디고. 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내 일생에 정말 제일 그 결정을 한 게 잘했다는 생각이 정말 이것만은 내가 정말 잘 결심을 잘했다. 지금도 후회 안 하신다. 후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정말 갖고 삽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 90년대 초반에 활발하게 안도희가 언론에 많이 등장도 하기도 하고 국회 진상규명도 있었지만 그걸로 이제 또 다시 수면 밑으로 내려가는 상태였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안도희의 상태가 어떤 거였냐면은 언어가 이제 실어증이 와가지고 예. 말을 이제 못하는 상황이에요. 더 이상 안도희의 자의에 의한 목소리로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들을 수 없는 상황이고 부축하지 않으면 또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판단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 권준희 선생님 생각도 네. 정말 짠해서 90년대 초에 국회까지 데려가서 했는데도 자기 거동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90년대 초에도. 네. 96년도 상황은 거의 옆에서 누가 조력하지 않으면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네. 그 상황에서 그러면 하루라도 자연생을 다 하고 보내는 것이냐 아니면 하루라도 짧게 네. 수명을 하루라도 짧게 단축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냐 가지고 그 관련된 분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그 박 선생님은 아까 말씀한 천수를 누린다는 것, 그러니까 자연사한다는 것. 네. 이거는 뭐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네. 하루라도 네. 단 1시간 1초라도 네. 그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 네. 이 역사의 준원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이제 판단을 하셨다는 거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여러 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아니 끝까지 좀 얘기해서 좀 그 목소리를 통해서 육성을 통해서 네. 진실 접근하면 좋지 않느냐고 그 안타까움이 있긴 하지만 네.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 네. 하나. 그 다음에는 그런 노력들이 없었습니다. 실은요. 말은 그렇게 외부에서 할 수 있지만 그런 노력들이 이런 분들 말고는 그런 노력이 연구자들이라든지 정치권에서는 노력이 제로였거든요. 없었어요. 제로인 상태에서 네. 뒤늦게 결과 가지고 말고 하는 것은 조금 예의가 아니다. 비급한 거예요. 네, 이런 지금 생각이 아무것도 안 들고. 하고 있다가 예. 진상규명 사실 방해행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네, 네, 잘못됐다고 네, 보고 네. 민족 정기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이 사필규정이라는 건 그게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독실한 천주교 신자세요. 그 생명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요셉이시죠? 네? 요셉. 아니요, 시몬입니다.
심원이요? 심원. 예. 심원. 예. 그리고 의거위에 바로 또 고해성사를 하셨잖아요. 예. 예. 아,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예. 이게 무슨 뭐 본인 스스로가 예. 바로 자수를 하시는 상황이죠. 예. 예. 자수하기 직전에 이제 예. 그 고해성사 먼저 하시고. 심곡 본동에 그 이준희 신부님이라고 우리 씨름 선수 이준희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부님 이름을 안 잊어버려요. 이준희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하고 거기서 이준희 신부님의 사무실에 있는 전화로 경찰서를 연결해가지고 바로 자수를 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 96년도에 그 의거하시고 이제 3년형을 받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조금 일찍 98년 3.1절 특사로 나오셨거든요. 그 특사 나온 사진이 있는데요. 예.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해 줍니다. 대사면. 98년 2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그 3.1절 특사로 하셔가지고 바로 그 해 98년 3월 24일 날 박해 선생님 이제 출소하시고 예, 그 옆에 곽정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환영 대회, 환영 모임을 이제 가지신 저기 집사람하고 곽태영 선생님이랑 그 출소해가지고 저걸 해줬는데요. 참 정말 저는 저런 데에 그 정말 나가리라고는 저는 생각지도 못하고 일단은 하여튼 안 되는 차단돼야 된다는 오직 일념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때 검찰이 이 박 선생님한테 구형한 게 징역 8년이에요, 8년. 처음에 8년이고 이제 선고가 5년이었고 처음에 1심에서 갖고 2심에서는 이제 5년에서 3년으로 항소심에서 이제 그게 확정이 됐죠. 3년으로. 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이건 이제 그 2007년 11월에 이제 권인 선생님 돌아가신 노제를 백범 묘지 앞에서 묘지 앞에서 백범 묘지 효창공원에 있는 백범 묘지 앞에서 노제 지내시는데 잠깐 박 교수님께서 사실 스승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적 지주, 정식 지주 멘토이신 이제 권인 선생님 추모하면서 한 말씀 하시는 그런 사진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제 의거하시고 바로 경찰서에서 양쪽에 이제 팔 거는 분들이 이제 경찰분들이죠. 형사들이 형사분들이고 저 복장, 저 복장으로 이제 당시 의거를 하셔가지는데 그 제가 뭐 선생님이 직접 뭐 말씀하신 뭐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당시에 이 수사관들이 이제 체포해서 가는데 자수했지만 체포해서 가는데 약간 수사 과장인가 높은 분이 오셔가지고 당신이 밖에 있어야 그래가지고 눈을 뚫어지게 보면서 네 그랬더니 어깨를 툭 치면서 잘했어 하고 이렇게 수사 조사 받으셨다는 그런 일화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국민들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법은 어겼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지금 저 양쪽에 형사들이 있는데요. 네. 그렇게 수고했어 하면서 그 형사가 이제 수갑을 채우려고 하니까 수업 치지 말라고. 수갑 치지 말라고. 네네네. 경찰까지도 감동시키고. 네네. 그렇게까지 예, 원래는 이제 수갑하고 대해주더라고요. 무슨 줄 쳐야 되거든요. 저기 아직 확정 판결 전이라도 살인의 경우에는 근데 저렇게 이제 안 채운 채를 하니까 저 당시에 경찰분들도 참 고맙죠. 네, 그런 부분은. 그러면 이제 우리 정의봉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궁금해하시니까. 네. 직접 쓰신 거예요? 예. 이쪽에 지금 그 견의사의 견의수명. 이거 직접 쓰신 거예요? 예. 야, 글 잘 쓰시네요. 제가 그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가르치질 못하니까 마음이 안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서당에 몇 년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당 다니면서 붓글씨를 좀 써왔기 때문에 저렇게라도 조금 쓰게 됐습니다. 뜻풀이 해주시죠. 뜻풀이. 볼견자입니다. 이를 있다. 이를 보면은 의를 생각하고 오래를 있다. 그 다음에 밑에가 이태로움을 보면 줄수자입니다. 목숨을 줘라 하는 정말 그 대단한 아주 그 안중근 의사가 유목으로 쓰신 아주 즐겨하신 그런 아주 그
정말 8글자가 지금도 남산의 안중근 의사 동네 기념관 앞에 제가 대리석으로 제가 써져 있습니다. 그 20대 제가 초반에 저 글씨를 보고 참 정말 인생을 살면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제가 그 좌우명같이 그렇게 살고자 했습니다. 우리 박 선생님은 일제 때 태어나서 그냥 독립운동 하셨겠죠. 의료단이죠, 뭐. 저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일제가 보면 테러리스트. 그래서 그 옆에다 제 이름 써놓고 그렇게 해서 안 되기를 응징했으니까 네. 제가 이걸 갖고 들어가셔서 직접 놓고 저걸 말아가지고 의식을 행하신 거예요? 네, 네. 오. 저 몽둥이 종이봉을 말아서 저 종이에다가 종이에 말아가지고. 갖고 하셔가지고. 그래갖고 허리춤에 딱 끼고 들어갔으니까 조끼 입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 대단하시네. 역사적 정당성을 그냥 완전히 부여를 하시고 처단하고 고해성사하고 직접 자수하고. 그러면요. 그 정의봉을 이제 갖고 계시다가 저희한테 이제 기증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식민지역사박물관을 개관을 하고 많은 좋은 분들 이제 기증을 받고 있는데 특별히 저기 기증식을 했을 때 이런 유물들 들어오면 그냥 기증 절차 받고 그냥 저희가 이렇게 감사장 보내드리거든요. 우편으로 이렇게 등기를 보내드리는데 이 정의봉 기증 받을 땐 저희가 언론에 좀 얘기 좀 했습니다. 보도자 보내가지고 와라 기자들이 와라 이런 게 있다라고 해가지고 직접 언론이 많이 나왔죠. 뭐 지상파에서도 나오고 해가지고 기증받는 모습이고요. 네. 그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마지막 이제 박 교수님의 손을 떠나기 직전에 본인이 오랫동안 간직하시다가 이제 손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 종이봉 가지고 이제 그러면 저 식민지 역사 박물관 가면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기증 직후에 저희가 몇 달 동안 특별 전시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계속 해야죠. 예를 들어서 백범 스님 서거 몇 주년 그러면은 그때 맞춰가지고 또 특별 전시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저희가 전시를 할 생각이고요. 그 박물관 지금 들어가서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일요일 날도 가능해요? 저걸 직접 볼 수는 없고 저희가 특별전 할 때마다 공개하는 거고 수장고에 있는데 수장고에 보관돼 있는데 그 어떤 계기가 돼서 전시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는 것이지 상설 전시는 안 돼 있고요. 박 부장님 좀 상시적으로 좀 해주세요. 상설 전시 계속 저한테 압력을 주시는데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근데 요거 있잖아요. 그 현장에 갖고 있었던 저거만 보러 올까봐 관람길이 저거만 보고 갈까봐 한 거 안 보고 저 유목 하고 정의봉을 갖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래 그 말씀 드리려고 그 말씀 드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저도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건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그날 받아서 그 말씀하신 휘호를 뒤쪽 보시니까 뒤쪽을 제가 글씨가 뒤집어 있잖아요. 뒤쪽에 뭐가 있다. 제가 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증사호라고 돼 있어요. 증거 사호라는 거죠. 경찰에서 가져온 거네. 검찰에서. 검찰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법적으로만 보면 법적 관점에서 보면 저 종이봉하고 저 휘호, 저 화선지는 범죄 도구죠. 그다음에 갖고 밧줄도 있으셨어요, 그죠? 밧줄하고 이제 장난감 권총 4가지, 장난감 권총 4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어쨌거나 실제 의거를 행하신 거는 저 정의봉인데 그 정의봉도 자세히 보면은 그 혈흔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원래 흉기잖아요. 범행 도구잖아요. 석방되면 안 줘도 된대요. 근데 이거를 근데 저걸 다시 돌려줬대요. 줬어요. 검찰에서. 돌려줬어요. 검찰에. 보관 안 하고. 그래서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소문 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렇게 돼 있다. 우리 일단 연구소에 기증 냈으니까 이제 다시 검찰이 달라고 해도 안 줄 거지만. 그러죠. 그래서 어쨌든 저렇게 증사호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한 역사의 기록이다. 그러니까 검찰도 생각하고 준 거죠. 생각하고 준 거 같아요. 그런 것 보통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칼이 있는데 칼 다시 돌려주지 않잖아요. 그러죠. 근데 다시 돌려주는 거 저것은 돌려주는 거 보면 아마 의미가 있다 생각이 그런 돼요. 어떤 깊은 또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잘 없는 일이 일어나고 그만큼 국민적 감정은 박희 선생을 응원한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저래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유효하겠죠. 그런 마음들은.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전혀 다른 논란을 만들어내잖아요. 선생님 지금 건강하신 거예요? 네. 그 부천이라고 그러셨죠? 네, 부천에서 운전하신다고 그러셨죠? 택시. 혹시 택시를 타면 알아보는 분들은 없어요? 지금 콜이라는 게 있잖아요. 택시가. 콜을 부르면
제가 이름이 뜨죠. 이름이 뜨는 거예요. 네. 사진도 나와요, 어떨 때. 사진도 사진도 나오고. 나오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요. 금방 뭐, 아이고, 박기사 선생님이네요. 그 박기사 선생님, 금방 검색해가지고 알아요. 와. 그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좋네요. 아주 지금 세상이 지금은 얼마나 좋아졌는데요. 근데 택시 요즘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정의 택시로. 근데 요즘 생활은 어떠세요? 네, 생활은요. 제 직업이니까 정말 지금 제 일생은 누구한테 정말 아쉬운 소리 않고 직업에 충실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따님 한 분하고 아드님 한 분이 계신데 의거 당시에 아이들이 다 청소년기 또는 이제 초등학생 아주 꼬맹이 이런 때였잖아요. 네, 중학교 1학년 때. 딸은 중학교 1학년이었고 중학교.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나 말거나 이때였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이들이 느꼈을 네. 그 당시 어제가 충격이죠. 충격인데 네. 근데 그 두 분이 다 잘 됐어요. 네. 그 아들도 잘 돼 있고 딸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또 그 따님이 결혼해가지고 사위도 있는데 사위도 또 이제 그 장인어른의 의혹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어서 참 그렇게 잘 가족들이 네. 협심해서 네. 화목하게 또 그걸 하고 계시니까 좋더라고요. 보기. 예. 네. 저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 임재성 작가라고 5.18 유공자 있어요. 네. 5.18 때 고문당한 분인데 네. 그런 분들이 잘 되는 게 5.18 정이 계승이거든요. 그러죠. 예, 예. 또 우리가 이제 박 선생님이 잘 사시는 게 예. 이 계승입니다. 예. 잘 사시도록 우리 앞에서 또 이렇게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고 예. 택시 좀 불러주시고 개인적으로 핸드폰 번호 알려드릴 수 없지만 알면은 이제 보면 이제 인사라도 해주시는 예. 격려적 예. 고생하신다고 하고 예. 야, 근데 이게 부천 시민들께 다시 한번 특별히 우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한 시대 다른 삶도 그런 맥락이잖아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실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말은 할 수 있죠. 내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사건이란 네,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걸 실행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겁하게 독립이 될 줄 몰랐다라는 핑계로 친일했던 사람들이 그걸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반공주의자 같아가지고 비틀어서 그런 식으로 역사를 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게 저는 방송하는 보람을 느끼는 것 중 하나예요. 이런 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게. 이번 달에 특별히 모신 게 이제 6월 26일이 백범 선생님 서거일이지 않습니까? 예. 49년 예. 6.16. 예. 그래서 특별히 이번 달에 또 선생님 모셨죠. 예. 다음 주에 모시려다가 다음 주에 바빠가지고 모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그 처음에 출소해가지고 우리 방 국장이 그때 민영문제연구소 입사할 때요. 입사를 했는데 얼마 안 입사 되셨고 1년차 때. 아주 젊은 저 청년이었어요. 98년도에 입사했거든요. 98년도에 나오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민영문제연구소가 30년 네. 예, 아주 방 국장이 아주 지금은 중년이 네. 돼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지 않습니까? 가우제 피부. 사진하고 똑같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제가 보기 똑같아요. 20년 전에 그 사진이랑 똑같잖아요. 예, 맞아요. 예. 방부제 피부.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이 짠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굴곡을 살면서 예. 그 김구라고 하는 어떤 한 시대의 한 국가의 영웅을 예. 사실은 뭐 누가 진상 규명을 떠나서 반대파 제거한 거잖아요. 예. 그게 이승만이든 미국이든 간에 예. 그 제거한 대상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냥 천수를 누리게 하는 이 잘못된 구조. 예. 그 제일 열받았던 게 그거잖아요. 그 곽태웅 선생이 찾아냈다는 그 군납 공장에 막 떵떵거리면서 하는 안두이. 예. 그 안두이. 예. 그렇게 사는 사람을 천수를 누리게 하면 되냐. 그 제가 말씀드린 것 7.18 관련한 사건 이 사건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서 네, 예. 그러니까 친일청산은 아예 안 된 상태에서 예. 한 인물만 지금 남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근대 국가 군대 법체계 내에서 사적 응징을 하면 안 되죠. 네. 개인적 보복을 하지 말고 대신 국가가 해줄게라고 해서 이제 형법 체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제대로 하면 되는데 국가가 못 해왔기 때문에 네. 논리적인 모순인 거죠. 백범을 존경하라고 하면서도 백범을 시해한 사람들을 진상규명 안 하고 있는 네. 그 이율배반적인 것들을 국가가 지금 여전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주신 거기 때문에 네. 항상 이제 박 선생님 이야기할 때마다 그럼 사적 보복을 뭐 정당화하는 거냐, 살인을 정당화하는 거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오죽하면이라는 제가 표현합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그런 개인들이 희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느냐라는 것들 저희가 이해할 수밖에 없다.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뭐 한순간 욱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정갈하게 하고 정의범까지 그 안전군 의사
그 똑같은 문체에 유목으로 준비를 해서 초단을 하고 그리고 고해성사하고 자수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요. 하나의 어마어마한 의식 같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고해성 하실 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어쨌거나 천주교 신자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그 안두의 그 영혼을 위로해 주십사. 그렇게 또 이준희 신부님한테 부탁도 드렸고 또 가족이 없으니까 사모님 그 남아있는 안두의 사모님 한 분만 계시니까 그분의 가족도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장례 좀 잘 치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 고해성사 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좀 같이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응징한 행위만이 아니라. 저는 가끔씩 이제 방송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역사는 미친 사람들이 바꾸는 거예요. 나쁜 의미에 미쳤다는 게 아니라 뭐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것만 하는 사람이 결국 역사를 바꾸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역사가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관을 하고 있죠. 근데 응원도 안 해. 어떤 경우는 반대편에 있기도 해. 이런 방송을 하면은 실제로 그 친일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지금도 대한민국 사회에 주리로 남아 있고. 어떨 때 보면 울분도 아직도 울분은 그대로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요. 아직도 근데 이제 지금 요즘은 이제 세대가 많이 요즘 젊은 세대를 바뀌잖아요. 주류가. 근데 이제 저는 택시하다 보면 라디오 많이 시간을 보내요. 많이 듣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세상 돌아가는 걸 관심 있게 봅니다. 근데 조국의 시간이라는 것도 이제 듣고 그러는데 나는 요즘 젊은이들이 그 조국에 대한 기소된 그 죄목이 다 그렇다고 하지만은 표창장 이런 건 정말 죄목에도 들어갈까 싶어요, 정말. 그런데 그런 걸로 해서 한 그 시대의 그 지식인을, 장관을, 이런 걸 갖다가 그러니까 완전 매장시키는 그 정도의 그동안의 기득권들이 그 힘이 그렇게 센 힘들이, 정의가 그렇게 짓밟힌 걸 저는 그냥 가슴이 그냥 터지도록 분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의봉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선생님 부전하지 마시고요. 그 서초동 검찰청 옆에서 운전하세요. 검사들 벌벌 떨게. 근데 요즘 젊은이들도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정의로운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도 일본으로부터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한민국 사회에 검찰이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힘을 갖고 있던 조직이고, 그러니까 세상이 검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할 정도로 모든 죄를 지으면 수사를 하고 구형을 하고 이 과정들을 거치고 자신들 마음에 안 맞으면 일제 때 그 부역하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역사를 끌고 내려오다 보니까 해방 이후 지금까지 쭉 온 거예요, 그게. 다행히 이제 정의봉을 돌려주는 검찰도 있긴 합니다. 선생님, 적용합니다. 선생님 끝으로 그거 한 말씀 해주세요. 민족문제연구소 회원가입 좀 해달라고 좀 선생님 목소리 한번 해주시죠. 그게 돈이 문제예요. 제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요. 조문기 이사장님,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이사장님이 제가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데 조문기 선생님이 딱 와가지고 제 이름을요 박기서하고 않고 박동지는 이 시대의 독립운동가예요. 그 선생님은 그렇게 나이 드셨어도 그때 한참 저한테는 젊은데 말을 안 놓으세요. 참 점잖으시고 독립운동가예요. 그야말로 참 꼿꼿하시고. 그래서 박동지 이거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가입하라고 해가지고 그때 회원 가입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김영삼 동지 제1회 운영위원장도 하셨죠. 그 김영삼 동지랑 지금까지 사적으로는 곽태무 선생님, 김영삼, 저 해가지고 의형제로 이렇게 지내고 참 가까이 지냈습니다. 근데
보니까 민족문제연구소가 굉장히 각 지부로 해서 그때 비용이 엄청나게 커졌죠. 그래도 더 늘어나야 됩니다. 아, 회원을 빨리 하세요. 예. 그래서 정말 민족문제연구소가 우리나라 정말 역사 발전에 시대 정신에 정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정말 우리 방 국장님 말씀대로 크게 많이 커져야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십니다. 예. 그 박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애원하시니까요. 민족문제연구소 이 후원 좀 해주시고요. 예. 이 방송을 하는 이유도 역사의 심판의 시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사람들을 처벌하지는 못해도 진상을 알려내야 예. 그 독립운동했던 분들의 어떤 뜻과 음. 친일 세력들의 어떤 만행을 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게 안 되니까 예. 국가가 못하니까 예. 한 개인이 나서서 예. 정의라는 이름으로 네. 응징해 주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런 사건 자체가 없어요. 네. 친일파 자체가 제대로 응징된 사례가 없어요. 예.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예. 자, 그런 의미에서 박기타 선생님은 우리 역사에 굉장히 소중한 인물로 저는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이고. 혹시나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인터뷰한다고 했을 때 예. 돌아가셨으면 어쩌나 했는데 너무 건강하셔가지고요. 제 마음이 더 그러니까 한 번은 뵐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좀 마음이 뭉클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존경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민족문제연구소 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전 국민 교육방송 민족문제연구소 24회 방송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